자, 다음에는 그 검찰의 그 상설 특검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랍게도 감봉권, 그것도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은행 발행권이 발견됐다면 이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나고 뇌물수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빨리 해보세요. 이제 뭐 중요한 사건은 맞습니다. 중요 사건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검찰의 치욕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찰로 그냥 대강 얼렁뚱땅 덮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걸 검찰개혁의 저항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래도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겁니까? 제 식구를 제대로 비리조차 하나 조사도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면 내란 부부와 뭐 은혜를 잊기라도 했습니까? 자, 지금 법무부가 상설특검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그리고 다른 하나는 쿠팡의 그 퇴직금 불기소 요약 의혹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 내부적으로 지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라는데 그 이 공봉숙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분 같아요. 이 공 검사가 검사 일원으로서 상설특검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철환 부산지검 검사라는데 이 박 검사는 그 구속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촌이라고 합니다. 이 박철환 검사 역시 공봉숙 차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상설 특검을 결국에는 관봉권 띠지 분실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원인과 규명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쿠팡의 퇴직금 불기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에 뭔가 외압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규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국민적인 그런 관심과 공분이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질의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증인 불러갖고 뭐 줄구장창 이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회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규명하고 밝히면서 만약에 처벌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죄가를 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설 특검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일들이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상 조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으로 위임을 해서 특검보를 추천하고 그런 면에서의 조금 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설 특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회에서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면 상설 특검으로 간다라는 판단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 지시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특검보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여야가 두 명씩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 반발이 있는 거죠. 예.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 여전히 뭐 내란 세력은 검찰 내에도 있고 뭐 정부 안에도 있고 국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식이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임성근 사단장의 사촌인 박철환 검사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는 반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래? 저희는 이번에 임성근의 사촌이 검사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런 분들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상설 특검의 그 취지에 맞게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방이 되긴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부실 수사 그리고 증거 은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은 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뭔가 수사관의 책임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검찰의 수사 그리고 증거 수집 이런 과정에서의 부실한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된 규정과 앞으로의 체계를 만드는데 꼭 이런 부분들은 들여다보고 특검에서도 조망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따박따박 상설 특검에서 뭐 밝혀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 상설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검사가 뭐 개입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나오는데 그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그 국회에 출석을 해서 그 추미애 위원장 질문에 그러겠죠.
그런 인연법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끊지를 못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고 확보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당시까지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한 결과 보고한 결과 이미 기사에 난 바와 같이 고의적인 은폐는 아니라고 당시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 저기 제대로 된 압수계 제대로 관본권 따로 시단은행권 따로 별개의 돈 따로 이렇게 고무줄까지 묶어서 포스트잇까지 붙여서 수사관은 잘 정리해 뒀는데 느닷없이 김정민이 받았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민이 범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정민은 아무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까 이희동과 신흥석과 그 수하 최재현이 동기가 있는 것뿐입니다. 동기 있는 자가 범죄자예요. 동기 있는 사람은 다 놓치고 그 말설계 김정민 하나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거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일종의 국민적 공감대인데 지금 검찰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것을 따박따박 이번 국정감사를 들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수사관이 경험이 없어서 예. 잘 몰라서 관본권과 띠지를 평생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부실하게 된 거있지 의도나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착각할 뻔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은 다 모았고 그때 전성배 압수수색이 2024년 12월 17일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진 거고요. 건진법사, 김건희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압수수색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만 아니 돈다발이 막 1억 6,500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가 관본권 비닐에 쌓여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와 그냥 일반 동뭉치와는 증거에 있어서의 관리가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현장에 압수수색 나갔던 계장한테 이번에 질문을 한 거죠. 예. 아니 그러면 그거 증거 어떻게 리스트하고서는 어떻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답변은 이주연 계장이거든요. 저는 검찰의 직접 지시로 총액만 기재했다. 라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총액만 지시한다고? 아니 본인은 사실은 그 당시에 관본권이 있었고 비닐 포장도 있고 띠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기록을 해놓은 상황이 있는데 윗선으로 카톡방에서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총액으로만 기재해도 됩니다라는 직접 지시가 있어서 그런 증거들이 소실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최선영 이분은 현장에서 직접 나가진 않지만 그 수사 보고에 대한 카톡방에 같이 있었던 또 관리자이거든요. 이 사람은 관본권은 비닐 뜯으면 안 되고요. 신흥은행 띠지는 그대로 둬야 합니다라고 이주연 현장에 있었던 계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지시로 총액만 해도 된다라고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 지시가 촘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